와이프가 이제 속옷이 바뀌면 자기 오피스텔 뭐 따로 얻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카세트 그런 거야 뭐 옛날부터 다 있던 부분인 거고. 카세트요? 그러니까 카세. 이제 형사 생활 마치고 바로 뭐 탐정에 입문하신 건가요? 사실은 뭐 이 명예퇴직을 한 이유가 현직에 있을 때 이제 그 선배님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뭘 할 건지 생각을 하고 나와라. 이게 정년하고 나서 60 넘어서 내가 그때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과연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혼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탐정사무실 처음 왔지만 내 선입견에는 되게 음침하고 그죠? 막 가면 사채 빌려주고 있을 것 같고 막 흥신소 사채 사무실 그냥 깡패들이 하는 약간 그 이미지가 맞아요. 되게 강했어요. 근데 뭐 탐정이라는 정말 외국에서는 정말 인정받는 그럼요. 직업이잖아요. 그걸 이제 도전해봐야겠다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여러 나라에 대해서 뭐 탐정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좀 서적이든 뭐 이런 것도 좀 찾아봤었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출했을 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는.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가출은 수사기관에서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집을 나가든 뭐를 했든 부부간이든 뭐든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치가 됐든 이런 거 다 파악은 해요. 그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어디 뭐 납치되거나 그런 건 아닌지 다 파악은 해요.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후에는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는 거고, 부모가 자식이 집을 나갔어. 성인인데. 그러면 부모이지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디에 있는지 안 가르쳐줘, 경찰관이.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탐정법이 나라에서 정해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얼마든지 탐정들이 그건 수소문을 하고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탐정을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현재는 어떤 뭐 자격증이 있나요?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탐정, 이 전직경찰 탐정협회라고 예. 후배가 이제 그 협회를 만들어서 자격증을 발부하는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회장으로 있고, 지금은 이게 이제 일반 사업자로 내가 내서 내가 사무실 차릴 수도 있어요. 자격증 없이도요? 지금은 자격증 자체가 뭐 민간 협회들이니까 돈만 주면 자격증을 발부를 해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은 차렸지만 뭘 알아야 뭘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도 의뢰가 있고 들어와도 뭘 알아야. 수사하는 그런 기법도 필요할 테고, 그러니까 경찰 출신가 아니냐는 솔직히 제가 봐선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 일이 탐정법이라는 법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은 상태다 보니까 법을 모르면 안다고 해도 불법을 하게 되면 예전에 이제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애들 달아간 것처럼 단다. 내가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달아. 우린 다 달다. 내가 달려가게 되겠다. 뭐. 혼자 달려가지 못하고. 아니, 좋아하시네. 또 뭔가 단다는 소리만 나와도 입가에 촉촉해지신 게 군침을 삼기시는 거야. 탐정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린 흥신소랑은 다르다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99%는 흥신소 심부름센터 하던 애들이 간판만 탐정으로 바꿔가지고 다 하는 거고, 우린 탐정이기 때문에 뭐 흥신소하고는 틀리다 하는 애들은 민간 자격증 저거 50만 원, 100만 원 주고 민간 자격증 따서 자기는 여기 협회에서 자격증을 땄으니까 나는 탐정이다.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불법인지 뭔지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딸려가는. 달려가는 또.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뭐예요? 뭐 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합법, 불법에는 중간에 편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을 알면 그걸 갖다가 좀 비틀어서 약간 좀 사이드로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불법인지 아예 편법인지 자체를 모르니까. 개념도 모르면 그냥 불법을 막 해버리다가 달려가는 수가 그렇죠. 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찾으시는 거고. 그렇죠. 문제가.
근데 모든 어떤 일에 그냥 다 사건을 받는 거예요? 일단? 아니죠. 그 내가 뭐 방송에서도 사실 얘기한 적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해서 의뢰를 하는 사건들도 간혹 있었고 불법이라면은 뭐 어떤 뭐 환전 같은 경우도 있었고 자금 세탁을 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죠. 이제 금액이 그게 좀 단위가 컸고 조단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서울청 여기 안에 있는 후배한테 소스를 줘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러면은 그 의뢰 비용이랄까 해결 비용이 뭐 얼마부터 그건 다 시작하신 틀려요. 거예요? 천차만별인데 금액을 얘기를 해줘. 아예 다 이제 뭐 알아요. 다 말해요 요즘 뭐 사람들. 그래. 알고 다 또 알기도 하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의뢰 기간이 통상적으로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금액은 뭐 500에서 1000, 2000, 뭐 3000. 더 얘기하시려면 어디 3천, 4천, 5천 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난이도하고 그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착수금 받고 또 진행비 받고 막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일단 착수금은 당연히 이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나도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고 사대보험 딱 들어서 해주는 건데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착수금이 들어가는 거고 성공했을 때는 성공보수를 받는 거고. 딱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보시네요, 여기 대표님은. 착수금하고 성공보수.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뭐 크다면 큰 돈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아주 또 이게 뭐 정렬을 바쳐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의뢰를 받으시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방송이 됐든 뭐 지금 현직애들도 아직 이제 많이들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의뢰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고위층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자기의 그 보안, 비밀 뭐 이런 그렇죠.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아무데나 의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고수익인데 이거는 정말 나는 최대 뭐 어쨌든 뭐 계속 하고 계시지만 얼마까지도 좀 벌어봤다. 이거는 한번 뭐 자랑해 주시면 전 좋을 것 같은데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연봉으로 예, 그냥 달에? 난 1년에 얼마 벌었다. 뭐 한 달도 괜찮고 뭐 글쎄 한 달로 뭐 3천? 한 달에 2, 3천이요. 3, 4천. 3, 4천. 해봐야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왜 이렇게 엄살을 맨날 직원들 얼마 해주시길래 뭐 4대 보험 다 내줘야 되고 애들 4명만 해도 금액이 얼마예요? 우린 지금 이 현실은 강력계 현사에서 탐정 회장님을 보고 계신데 직원들 급여를 제일 걱정하고 있는 또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소상공인의 삶이에요 지금. 애로사항인데. 예. 저 어떻게 제자로서 저도 좀 키워주실 생각하고 저도 마음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비싸요. 아니 또 아니 좀. 아 그리고 또 불륜 이런 그런 것도 많이 오나요? 가끔 와요. 기본이죠. 예전부터 뭐 항상 있었던 그거는 이제 거는. 예전 심부름센터 뭐 이때부터 항상 있던 부분인데 참고로 이제 지금 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는 지금 뭐 탐정 사무실이 됐든 심부름센터가 됐든 흥신소가 됐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만큼은 좀 알고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뭐 장착을 한다든가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에 5분 간격으로 다 알려줘. 5분, 10분 간격으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동선이 다 나오거든. 대신에 이거는 이제 교도소로 바로 직행한다는 거. 달린다. 이거는 바로 달려가요. 괜히 뭐 탐정이납시고 이제 일 배운다고 까불고 다니다가 정가부터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고 그러고 나서 일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하나 진짜 궁금한데 요즘에 녹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본 적이 있고 제가 막 혼내기도 했거든요. 그 녹음하고 이런 것도 불법이죠. 당연히 불법이지. 그럼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니, 그럼 내가 당사자하고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 그것 또한
내가 녹음을 한다고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증거로서도 사용이 안 되고 나 혼자만의 녹음을 했을 때는. 아, 법적으로는 또 사용이 안 돼요? 근데 혼자 몰래 녹음을 하고 둘이 얘기를 한 거지만 내가 녹음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증거로서는 못 쓴다는 거지. 요즘에 그런 게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이런 불륜 저지른 사람들 뭐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면 의심해야 된다. 뭐 향수를 뿌리면 한다. 그 예전에 그런 말들 많잖아요. 조금 뭐를 하면은 약간 유익 있게 봐야 된다. 이런 뭐 노하우 있을까요? 1차적으로 그냥 가장 쉬운 건 속옷이 화려해지거나 속옷이 세트로 입고 다니는 것 자체는 뭐 남자들이 뭐 보여지기 위해서. 예, 뭐 호랑이 그려 있는 걸 입고 다닌다든가 뭐 용도 있고 코끼리 막 화려해지면서 그죠? 남자보단 여자가 더. 아 그래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자들이 와이프가 이제 속옷이 바뀌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속옷을 진짜 그렇게 바꾸면 좀 의심해야 될 것이고. 뭐 워낙 많으니까 사례들이.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집에서 가정생활만 하고 아이 뭐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고 하고 엄마들 만나는 그 점심시간을 또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에 마트에다가 차 대고 또 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봐 왔다 그러고 딱 그게 되잖아요, 알리바이가. 아니 뭐 남자가 바람 피려면 여자가 있어야지 뭐 남자 혼자 바람 피나. 그러니까 이것도 손뼉도 유부남이 있으면 유부녀가 있는 거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쪽이 있고 이제 짝짝이 되려면 서로 똑같네, 비율이. 그럼 불륜 커플들이 하는 좀 수상한 행동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 요즘은 모텔 호텔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피스텔 뭐 얻어놓고 거기서 뭐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카세트 그런 거야 뭐 옛날부터 다 있던 부분인 거고. 카세트요? 카세 그럼 뭐 이건 너무 흔한 방식이라는 거죠? 무인 모텔 막 이런 것도 많이. 아니 무인 모텔 뭐 차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결제만 하면 들어갔다 나오는데 뭐 누구 얼굴 팔 일도 없고. 요즘은 근데 그런 데도 잘 안 간다니까. 그럼 어딜? 아니 내가 뭐 얘기 거기까지 해야 돼요? 아니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뭐 공익적인 의미로 그냥 뭐 공익이 아니고. 그러면은 아까 탐정하시고 계시고 하시려는 분한테 좋은 소리 해주셨잖아요.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 한번 의뢰하실 분한테 주는 조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 방송 뭐 이런 데서 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심부름센터나 뭐 흥진소 이런 불법 업체들 거기서 캐치프레이즈 항상 그 얘기라는 게 비밀보장. 근데 실질적으로 비밀보장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게 태반이거든요. 제 회사에 오게 되면 제 사무실에 오면 일단은 첫째도 비밀보장이고 두 번째도 비밀보장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해서 문제가 되면 의뢰인한테도 그 피해가 똑같이 가요. 청탁한 사람. 네, 의뢰인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뭐 꼭 제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의뢰를 하신다고 해도 잘 알아보시고 100만 원, 200만 원에 해주기도 하고 뭐 50만 원 받고 뭐 주소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 가셔가지고 같이 달려가시든가 그러지 않을 거면 내가 정말 의뢰를 하고 법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면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전 기억나는 게 남자한테도 뜯고 여자한테도 뜯고 이쪽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수 있는 많아요. 일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그게 결국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오픈을 다 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뜯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은 딱 의뢰원분의 신분부터 해서 모든 게 이제 그때부터 비밀에 들어가는 거네요. 직원들도 그걸 모르니까. 의뢰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내가 확인을 하고 직원들을 시키는 거지. 오늘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약간 뭐 신비하다 그럴까 그런 좀 직업을 좀 만났는데 대표님을 저 오늘 되게 많은 거 좀 알게 됐고요. 또 선입견도 좀 없어졌어요. 뭐 마지막 저희 굿파이터즈거든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또는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이라도 한번 주세요. 굿파이터즈. 예. 네. 굿파이터즈 우리 구독자분들이죠. 네. 포함해서 많이 제가 응원을 하고 제가 이제 잘 아는 동생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말 놀라고 동생이니까 그래도 되지? 예, 노십시오, 형님. 굿파이터즈라는 이 채널 자체가 정말 취지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역시 사람은 외모만 봐서 모른다니까. 내가 아니 좀 뭐 얘기했는데 아니, 대표님 외모는 어떠시다고 지금 그러니까 저를 같은 과긴 한데 내가 보니까 심성 자체도 좋은 것 같고 일단 그 취지 자체가 환자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자체가 목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뭐 조금이나마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굿파이터즈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